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가면서 하자.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내려와. 괜찮아. 땀만 있어. 땀만 있어. 저 잡내는 내가 어떻게 해볼게. 진짜 영준이 형이랑 같은 조가 된 게 신의 한 수. 혹시 시간 나면 캐러멜라이징만 잘해주면 돼. 땡큐. 고마워.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게 쓰는 거 맞아. 네. 좋다. 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자신은 못하죠. 근데 할 수는 있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어차피 그거 나가리야. 짜다니까요. 네 입맛이 엄청 짤 뿐이지 내 입맛에는 먹을만해.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좀 열받더라고요. 정말로 기분 나빴어요. 이제 제 말이 다 무시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책상 공론할 때가 아니라니까 형. 그럼 너가 다 책임질 거야. 여기 3명 떨어지고. 그냥 따로 할래 우리? 계속 삐거덕 거렸던 것 같아. 마이너스다. 익숙한 장면들이었나요? 방금 보신 장면은 이번 미션 중에 팀원들이 팀전 수행 과정에서 꺼낸 말들을 편집한 장면인데요. 앞팀과 뒷팀의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이렇게 팀워크가 성공적인 팀과 아쉬운 팀의 뒤에는 리더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장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요즘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보고 계신가요? 저는 흑백요리사에 이어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는데요. 흑백요리사가 각자의 분야에서 오랜 시간 경력을 쌓아온 셰프님들이 전문적인 스킬을 겨루는 방식이었다면, 레미제라블은 인생에서의 실패와 상처를 맛본 예비 사장님들이 각자의 간절함을 안고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조금 신선한 방식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경연 프로그램들을 보면 출연자의 실력이 프로와 거의 버금갈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일반인 출연자분들은 다릅니다. 경력이 아예 0인 사람도 있고 경력이 길더라도 서툰 사람도 있어요. 말하자면 아예 처음부터 배우며 시작해야 하는 분들이 셈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더 응원하고 몰입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연 프로그램 특성상 다른 사람과 함께 미션을 해내야 하는 팀전이 빠질 수 없다 보니 이 퍼실리테이터로서 흥미롭게 느껴지는 장면들도 꽤 많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퍼실리테이터가 본 레미제라블. 오늘 영상에서는 3화의 팀 미션 바다 한 상 차리기에서 각 팀이 보여준 팀워크, 그 중에서도 이 리더의 소통 역량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참가자들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요리 실력보다는 팀의 관점으로만 분석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팀 미션 바다 한 상 만들기입니다. 모든 팀이 주어진 시간에 바다에서 나는 재료를 활용해 메뉴를 결정하고 완성까지 해와야 하는 미션인데요. 특히 각 팀만의 스토리텔링을 입힌 메뉴를 구상하는 게 관건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미션에서는 탈락자까지 생긴다고 하니 신경을 많이 써야겠는데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중요한 미션을 앞두고 어떤 팀을 만나고 싶으세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리더를 만나고 싶으세요? 내가 선택지를 드릴 테니까요. 한번 골라보세요. 고르셨나요? 여러분이 방금 보신 선택지들은 실제 바다 한 상 미션에서 5팀의 리더를 맡은 출연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 리더가 실제로도 활약을 잘 할지 영상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공 사례부터 보시죠. 자,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내려와. 경민이 친구하고 저하고 유자 크림새우를 맡아서 하기로 하고, 현욱이는 중식 쪽으로 큰 뼈대를 잡고, 지민이는 빠르게 생선 손질을 해줘라. A팀의 리더 손우성 씨는 미션 시작부터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곧이어 각자의 역할도 명확히 분배하면서 팀원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죠. 첫 번째 선택지였던 분위기 메이커형 리더가 바로 손우성 씨인데요. 일단은 스토리부터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리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가면서 하자. 저희는 지금 남해에서 장사를 넷이서 시작했다는 가정하에 남해에서 접할 수 있는 재료들로 메뉴를 구성해보았습니다. 성대는 이 생선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맛이 좋기로 유명한 생선이라고. 여기 특산물에 시금치 있잖아. 시금치 같이 넣어서 조림. 괜찮은 거 같아. 색감도 초록 색깔. 그럼 일단은 나는 조림의 한 표야. 그럼 현욱이는 저도 조림. 조림의 한 표. A팀은 리더십뿐만 아니라 팀워크도 돋보였는데요. 스토리텔링을 구상하고 메뉴를 결정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선 리더 손우성 씨가 차분하게 팀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덕분에 팀원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조율해갔죠. 저는 A팀의 이런 모습들이 돋보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A팀은
리더십만큼이나 좋은 팔로우십도 따라주었던 것 같아요. 모든 팀원들이 리더를 믿고 따르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손우성 씨의 리더십도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 서포트 역할을 자처해서 묵묵히 팀의 미션 수행 과정을 도운 유지민 씨가 인상 깊었습니다. 괜찮아. 미안해요. 손이 다 묻었다. 쎄걸. 그 결과 당연하게도 A팀은 멘토들의 호평과 함께 A등급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됩니다. 훌륭한 리더십과 리더십을 뒷받침해준 팔로우십, 그 모든 게 합쳐진 팀워크 덕에 A팀의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A팀 외에도 리더를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이 활발했던 C팀과 F팀 역시 미션 수행 과정이 순조로웠는데요. 특히 F팀의 경우는 탈락 위기였던 첫 미션과는 다르게 B등급까지 단숨에 올라오기도 했어요. 혹시 시간 나면 캐러멜라이징만 잘해주면 돼. 이거 양파 그렇게 썰어서 저기 갖다 주라. 양파 이 정도 적어요? 땡큐, 고마워.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렇게 쓰는 거 맞아. 네. 했던 대로. 예, 하시면 돼. 그냥 똑같이. 네, 방금 우리 먹었던 대로 하시면 돼. 삼치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금방 줄게. 다른 팀들은 밤새서 음식 맛 하나에 집중해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10번 음식 만드는 것보다 한 번 스토리텔링을 머리에서 준비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는 가상의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남의 한상입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재현한 남의 한상의 대표 메뉴입니다. 좋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F팀은 미션의 본질이었던 스토리텔링에 집중한 몇 안 되는 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선택지였던 아이디어 뱅크형 리더 권혜성 씨가 있었던 팀인 만큼 메뉴 선정이나 요리의 맛에만 집중한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F팀은 시작부터 미션의 의미를 고민하였고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두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팀원들과의 소통이 매우 활발했는데요.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남해 한상이라는 가게 이름과 그에 걸맞는 메뉴를 선정하고 백종원 씨의 기업인 더본의 브랜드 스토리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이런 수행이 가능했던 건 리더인 권혜성 씨가 미션이 시작되자마자 팀원들에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비록 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긴 했지만 팀워크로는 더할 나위 없었던 C팀도 미션을 조화롭게 수행했습니다. 특히 8년간의 일식 경력을 보유한 리더 이명준 씨가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어요. 이명준 씨는 5번째 선택지였던 울타리형 리더입니다. 무조건 조림이 최고거든. 병어는 무침이 내가 봤을 때는 좀 제일 잘 맞을 것 같아. 아삭아삭한 재료들 써가지고 간장이랑 미림, 정종이도 괜찮거든. 저게 흙내가 확 날 수가 있어요. 저 잡내 없애는 게 좀 관건인 것 같아서 저 잡내는 내가 어떻게 해볼게. 진짜 영진이 형이랑 같은 조가 된 게 신의 한 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과 팀원들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명준 씨는 메뉴 선정을 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며 팀원들을 리드했는데요. 부드러운 톤과 팀원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팀원들이 기분이 상하지 않게 잘 조율해 나갔죠. 결과적으로 이 스토리텔링에서는 다소 호평을 받았지만 미션 수행 과정에 대해서는 모자람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성공 사례가 있다면 실패 사례도 있겠죠. 미션 등급이 이전보다 떨어지고 심지어 탈락까지 하게 된 팀의 경우 이 리더십 역시 아쉬웠는데요. 어차피 스토리텔링은 만들어내면 돼요. 일단은 형 얘기 끊어서 진짜 미안한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인터넷에 나와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만들면 된다니까. 요리를 만든 다음에 스토리를 만들자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책상 공론할 때가 아니라니까 형. 그럼 너가 다 책임질 거야. 여기 3명 떨어지고.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들어주라고. 그냥 6개 깔자 6개.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닌데 좀 푸짐하게 주자니까 왜 근데 계속 재료를 아껴? 일단은 너네도 니네 거 짜고 있어. 우리 거 우리가 일단 짤 테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피드백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다고 하는데 네가 지금 가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 그냥 따로 할래 우리? 우리 여기서 우리 쪽 낼까 그러면 그냥? 잠깐만요, 현우 씨. 우리 메뉴 얘기예요. 어차피 그거 나가리야. 며칠 쌈바로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네. 자신할 수 있어요? 자신은 못하죠. 근데 할 수는 있어요. 자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안한데 그러면 따라오는 게 맞아요. 좀 압박을 했어요.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냅두고 다시 해볼게. 냅두지 말고 다시 해봐요 그냥. 버려도 상관없어요. 짜요. 비교를 해보자고 맛이. 짜다니까요.
네 입맛이 엄청 짤 뿐이지 내 입맛에는 먹을만해.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럼 스포츠 안 할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아니, 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짜다니까. B팀과 D팀의 리더는 팀을 이끄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차분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팀원들과의 소통에서 갈등을 빚는 모습이 자주 보였죠. 혹시 경주마형 리더나 솔직 담백형 리더를 고르신 분들 계신가요? 사실 B팀과 D팀의 리더가 바로 그 유형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B팀의 리더 조도현 씨가 두 번째 선택지였던 경주마형 리더, D팀의 리더 하진우 씨가 네 번째 선택지였던 솔직 담백형 리더였는데요.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 자체는 너무나도 훌륭한 리더의 역량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서툴고 긴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지라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경주마형 리더인 조도현 씨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팀원들을 주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홀로 앞서 나가며 팀원들에게 부담을 주었죠. 그리고 솔직 담백형인 리더 하진우 씨는 문제 상황에 대해 짚어주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팀원들을 비난하며 책임을 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두 리더의 모습은 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협력을 저해하고 갈등을 심화시켰죠. 망가진 팀워크로 인해 팀 전체의 수행도 삐그덕거렸죠. 때문에 B팀과 D팀이 효율적인 협력도, 완성도 높은 결과물도 보여주지 못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B팀과 D팀의 이와 같은 사례는 위기 상황에서 리더의 태도가 팀 전체의 분위기와 프로젝트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수제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제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수제잖아. 수제 얘기는 하지만 수제 얘기는 없고. 수제는 핑계. 핑계가 아니지. 제품은 그냥 튀겨서 나오면 되잖아. 안 돼,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얘기할게 한번. 왜냐면 우리가 다양한 피드백을 들어봐야 돼. 니네 생각만 계속 하지 말라니까. 수제로 만들다 보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그럼 속초 오징어겠네? 네, 남해 오징어입니다. 동해 바다에서 네, 참 오징어입니다. 형 어차피 스토리텔링은 만들어내면 돼요. 가격을 어느 정도 받을 생각이셨나요? 2인분에 16,000원 정도, 1,000원 정도. 아닙니다. 아니, 23,000원 생각했어. 계속 삐거덕거렸던 것 같아. 이거 일부러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안 닦은 냄비로 갖고 나왔나? 할 수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결국 B팀은 이전 미션보다 등급이 떨어졌고 D팀은 F등급을 받으면서 탈락하게 되었죠. 미숙한 리더십은 팀원들의 팔로우십을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었고 그게 전체 팀워크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과정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바다 한상 미션에서 각 팀의 팀워크와 리더십의 차이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떤 팀은 서로를 격려하며 협력했고 또 어떤 팀은 혼란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죠. 물론 탈락팀의 이유가 단순히 팀워크 때문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백종원 씨도 사전 조사와 재료에 대한 이해 부족을 탈락의 주요 이유로 지적했죠. 하지만 팀의 분위기가 조금 더 협력적이고 좀 안전했다면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팀이 해야 할 일에 조금 더 집중할 여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서로가 좀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주고 대신 알려주면서 탈락의 주요 이유도 좀 피해갈 수 있었겠죠. 미션 과정을 관찰하면서 흥미로웠던 부분 중 하나는 같은 말이라도 어떤 리더가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각 팀원들의 반응이 서로 달랐다는 점인데요. 생존팀과 탈락팀의 리더들이 했던 말을 글로 적는다면 사실상 같은 말일 겁니다. 뭐 요리하는 과정에서 나올 만한 말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뭐 간이 좀 짜다? 재료를 조금만 더 작게 썰어달라. 시간이 얼마 없으니 좀 서둘러 달라. 와 같은 말들일 겁니다. 하지만 같은 의도였더라도 각 팀의 팀원들이 보이는 반응은 달랐죠. 왜 그랬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말을 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이 말이라는 건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특히 팀 프로젝트 상황이라면 그 팀을 이끄는 리더의 소통 방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레미제라블 프로그램에서 훌륭한 리더들이 보여준 모습을 비롯해서 팀을 성공으로 이끄는 리더의 소통 역량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청 능력입니다. 리더가 팀원들의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제대로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능력이죠. 단순히 말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고 다시 피드백함으로써 내가
내가 잘 이해했음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팀원이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너가 말한 아이디어는 이러이러이러한 의미구나. 그렇다면 한번 이런 방향으로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응답을 하면 팀원은 자신의 말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의사 전달입니다. 리더는 팀원들에게 목표와 역할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좀 모호한 지시나 애매한 표현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김대리가 알아서 해. 가 아니라 김대리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우리 고객 만족도를 20% 높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김대리가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를 수요일까지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공감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건데요. 리더는 팀원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말로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난보다는 격려의 말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니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 대신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 다음에는 좀 이런 방식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공감과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면 팀원들의 동기부여가 훨씬 강해집니다. 네 번째는 건설적인 피드백을 하는 건데요. 리더는 팀원의 강점과 개선점을 균형 있게 전달해서 팀원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피드백을 줄 때는 긍정, 개선, 격려 이 콤보를 활용해보세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너가 맡은 부분이 정말 돋보였어. 다만 여기 수치 부분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다음에도 이런 멋진 결과 기대할게. 이런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면 팀원은 개선점에 대해 받아들이기 쉽고 더 열심히 할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팀원 맞춤형 소통입니다. 모든 팀원이 같은 방식으로 소통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각 팀원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대화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좀 내성적인 I형 팀원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고 1대1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지씨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데 좀 생각을 해본 후에 이야기해줄래요? 저럼요. 반면 적극적인 팀원에게는 즉각적인 피드백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호씨 그 아이디어 되게 좋은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서 내일 팀원들이랑 회의할 때 좀 공유해보면 어때? 라는 식으로요. 이렇게 각 팀원에 맞는 소통 방식을 적용하면 팀원들 모두가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경청은 신뢰의 시작이고 명확한 의사 전달은 팀의 방향성을 잡아주며 공감과 긍정의 언어는 팀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소통은 각 팀원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도록 돕습니다. 다시 말해 리더의 이 말은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팀의 분위기와 협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리더가 얼만큼 소통을 잘 하느냐가 팀의 성공도 결정짓는 거죠. 리더는 혼자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팀원들이 함께 빛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소통하는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본 리더는 어떻게 소통을 하는 유형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회의가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생산적일 수 있도록 유익한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